안녕하세요. 거인병원 대표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준입니다. 이제 아유 많이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좋으실 거예요. 별거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타진도 아주 좋으셨고 괜찮으시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오늘 첫 번째 환자는 요즘 한창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 투수였습니다.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토미존 수술을 받고 성공리에 복귀한 야구 선수 이야기입니다. LA 다저스에 있던 토미존이라는 선수가 켈란조브 박사한테 처음으로 받은 수술이고, 켈란조브 박사가 토미존 선수를 수술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시켰기 때문에 최초로 수술 받은 선수의 이름이 토미존입니다. 수술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수술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내측측부인대는 일반인들은 거의 다치지 않는 인대거든요. 일반인들은 보통 바깥쪽 인대가 끊어지는데, 투수들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공을 한번 여기서 코킹이라고 하는데, 팔이 뒤로 올라와서 코킹 자세에서 앞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킹할 때 이 내측 팔꿈치 안쪽에 상당히 큰 부하가 걸리는데, 이때 근력이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내측측부인대가 찢어지게 됩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부분 파열이거나 아니면 단순 염자가 많기 때문에, 단순 염자나 부분 파열은 대부분은 그 재활 치료로 성공리에 복귀하시는데요. 파열 위치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파열이 좀 많이 진행됐다거나 아니면 재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쳐서 더 이상 재활을 못할 때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재활 치료가 대부분 원칙입니다. 보통 이제 환자가 제일 불편해하는 주소라고 하죠. 가장 불편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봐야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진찰 소견이 처음과 두 번째 방문 시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수술을 선택한 것이죠. 처음에는 환자가 불편함 정도를 호소했고, 그리고 타원에서 찍은 MRI에서 부분 파열이 있긴 했으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재활하면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상이 좋아졌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확연하게 팔꿈치에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열 부위가 달랐어요. 보존적 치료가 결과가 좋은 부위가 있고 안 좋은 부위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증상도 안 좋아졌고 부위도 안 좋고, 그래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은 연습량도 많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많이 던지고, 또 모든 선수들은 코칭 스태프께서 너 괜찮니? 아픈 거 아니야? 했을 때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괜찮은데도 너무 많이 던진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MRI 좀 볼까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타원에서 찍은 MRI인데요. 여기 이제 요 까만 게 내측측부인대라는 인대입니다. 요쪽이 안쪽, 이쪽이 바깥쪽이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는 내측측부인대가 이렇게 요게 이제 위에 상완골, 여기 이제 팔뼈고, 여기 이제 팔뚝뼈입니다. 팔뚝뼈인데 요 사이 인대가 얘가 이제 인대거든요. 내측측부인대인데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냥 뼈와 인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잘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여기 약간 색깔이 변한 정도, 약간 인대가 삔 정도? 저는 전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이 부분에 약간의 좀 인대가 삔 정도였는데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약간 소견이 달랐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인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 뼈조간 뼈, 팔뚝뼈에 아주 잘 붙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요 하얀 선 보이시죠? 여기 끊어진 거예요. 인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사이가 이렇게 찢어진 거죠. 보통 요 내측 측부인대는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이 머리 쪽, 이쪽이 손 쪽인데, 보시기에도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죠. 그래서 이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찢어져서 옵니다. 이 정도 찢어져도 부분 파열 이 정도 찢어져도 대부분 다 좋아져요. 거의 대부분.
정말 운 없는 경우 이렇게 찢어지면 수술이지만 대부분 이 정도 찢어져서 오면은 재활하면 좋아집니다. 여기 이 위쪽에 끊어지는 경우가 제일 결과가 예후가 좋고요. 보존적 치료의 결과가. 그 다음 가운데 제일 끝이 결과가 제일 안 좋죠. 왜냐하면 제일 좁잖아요. 여기는 찢어지면은 잘 안 붙습니다. 이 선수는 여기가 찢어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좀 안 좋아졌구나. 요거는 안 붙을 것 같은데 하고 본인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너무 힘들다. 수술하려면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사실 학생 선수들은 몇 학년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토미존 수술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고2부터는 이제 유급도 해야 되고 좀 문제가 생기고 이 선수는 고1 때 안 좋아져서 와서 토미존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첫 사진입니다. 보통 야구 선수들은 이제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잡이면 오른손에서 반대쪽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안 쓰는 힘줄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 손바닥에 붙는 힘줄인데 거의 뭐 얘는 떼도 되는 힘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뗐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보시다시피 이 자기 몸 스스로에게 뗀 이 힘줄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고 엄청 얇고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쪽이 팔 쪽이고 이쪽이 팔뚝 쪽이거든요. 그래서 뼈 구멍 하나 두 개 뚫어서 이 힘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힘줄이 여기 힘줄이거든요. 얘가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해서 이 팔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뼈 속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 안에서 한번 붙이고 요 두 힘줄을 자기들끼리 또 한 번 더 꼬맨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두꺼운 인대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인대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이쪽이 문제였고 원래 남아 있는 인대가 이렇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미존 수술을 하고 마지막에 요런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잘 꼬매 줬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인대와 근육들을 원래대로 붙였기 때문에 좀 더 회복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1년 후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힘줄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향해 갑니다. 보면은 여기도 이 1년 돼 가지고 꼭 인대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이거 원래 있던 인대거든요. 원래 있던 인대도 요거 살렸고 이렇게 힘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상태가 되고 나서는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했고, 공을 뭐 여전히 많이 던졌어요. 그때 1년째 이 MRI 찍었을 때 이미 공을 던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미 던졌어요. 그래서 이때 50개, 막 70개까지 던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뭐, 이후에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분은 이제 어깨 환자인데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팔꿈치보다는 어깨가 수술하는 케이스가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팔꿈치는 경첩 관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좀 안정적인 관절이거든요. 근데 어깨는 굉장히 유연한 관절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기 쉽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팔꿈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선수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이한 질환이고 어깨는 그야말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수술을 받곤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환자분은 60대 아주머니셨는데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좀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60대 분이신데 오른쪽 어깨가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하셨어요. 66세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 있는 나이세요. 회전근개는 이제 앞쪽에 견갑하건, 위쪽에 극상근, 뒤쪽에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위쪽에 있는 극상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하를 많이 받는 모양이고, 미용사분들처럼 이렇게 팔을 들고 일하시는 분들, 미장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목수분들처럼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거나 충격을 꽝꽝 가는 분들, 중국집 요리사분들, 웍을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다른 일이 없어도 팔을 이 동작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요. 환갑이 넘으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혈관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를 먹으면, 연세가 드시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스포츠를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나이만 먹으면은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의 힘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힘줄이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극상근이거든요. 요분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타원에서 이제 초음파상 힘줄이 끊어진 것 같다 해서 주사를 한번 맞고, 그래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수술하는 곳으로 가보세요 하셔가지고 정밀 검사하러 오셨어요. 여기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이 동그란 팔뼈가 있는데, 팔뼈가 이 부분이 약간 평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팔뼈가 이렇게 보면 동그래 보이지만 요런데 약간 평평하고, 여기도 뭐가 살짝 튀어나왔고, 뭔가 저는 이게 조금 찜찜했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뭔가 이렇게 몽글 뼈가 튀어나오죠. 요런 거는 이제 요 위에 딱딱한 뼈가 오랜 세월 동안 여기를 때려서 생기는 어떤 골극, 뼈가 이제 단단해지면 뼈가 오히려 더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생기는 어떤 세월의 흔적이고, 이런 골극, 뼈에 이제 골극이 생기면은 이 부분에 회전근개 극상근이 붙는 자리거든요. 여기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 골극이 생기면서 힘줄도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렇게 힘줄이 손상을 입으면은 2차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관절염 비슷하게 생기고, 더 심해지면은 요 뼈가 이렇게 약간 평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분은 엑스레이를 봤을 때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평한 것이. 그리고 진찰을 했을 때도 아주 저명하게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있으셨어요. 진찰을 해보고, 야, 이분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게 맞죠. 오자마자 무조건 MRI 찍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엑스레이도 안 좋고 진찰 소견도 안 좋으셔서 MRI를 찍었더니,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좀 염증도 있고, 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을 때 요 위에 극상근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극상근이 거의 요게 그나마 멀쩡한 힘줄인 것 같고, 얘는 요 정도 힘줄? 요 위부터 근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이 힘줄이 여기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힘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원래 이만큼이 까만색의 힘줄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없다. 비율이 별로 안 되죠. 거의 없죠, 힘줄이.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자분은 그렇게 오래 아프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힘줄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힘줄이 이까지 올까 좀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뷰를 통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 폭은 아주 넓진 않았어요. 폭은 아주 넓진 않았어요. 한 22mm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안쪽이거든요. 몸 쪽으로 좀 많이 당겨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가 이제 날개뼈면은 힘줄이 한 이까지 딸려가면은 봉합 불가능인데, 또 약간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당기는 거는 보통 우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실한데 요 힘줄이 요 정도는 올 것도 같고요. 이 근육을 어떻게 잘 박리하면은 이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또 당겨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근육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다행히 오래 아프지 않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근육 상태를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극상근,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인데, 여기가 원래 근육은 까만색이어야 돼요. 이 부분은 요만큼 까만 근육이 남아있고, 나머지 하얗게 이제 근육이 좀 기름으로 변한 거죠. 저희 병원은 뭐 아주 심각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의 뭐 근육이 까만색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가끔 오세요. 다 하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봉합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근육이 늘어나야지 우리가 꼬맬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근육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뭐 절반 이상이니까 우리가 어려운 수술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이 전체를, 근육과 힘줄을 전체로 이렇게 당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뭐 힘줄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첫째는 힘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리고 힘줄이 얼마나 딸려갔냐. 힘줄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딸려갔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육이 얼마나 남았느냐.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게 근육이거든요. 근육하고 힘줄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근육이 뼈에 붙는 단단한 부분이 힘줄이기 때문에 힘줄하고 근육을 둘 다 봐야 됩니다. 요 사진이 이제 수술 사진입니다. 뒤에서 앞을 본 사진이고요. 동그란 게 팔뼈고, 여기 이제 앞쪽 힘줄, 견갑하근이라는 힘줄인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약간 파열이 좀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 인두 같은 건데, 이런 관절막 같은 부분을 박리해 가지고 수술을 좀 편하게 해주는, 피도 좀 잡고 그러는 어떤 아주 유용한 관절경 기구입니다. 지금 관절경, 내시경으로 좀 관절 안을 보는 거예요. 생리식염수를 이제 어깨 관절 안에 넣고 관절을 부풀려 가지고 보는 건데, 약간의 오십견 증상도 있어서 이렇게 박리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 이제 앞쪽 견갑하근인데, 이렇게 힘줄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얘를 여기다가 좀 붙여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뭐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는 매끈한 정상적인 힘줄이고, 여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죠. 살짝 당겨 보니까 이렇게 요 힘줄이 요 뼈랑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견갑하근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엄청 심한 건 아니에요. 견갑하근은 뼈 성분에 녹는 나사를 받고,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얘를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힘줄 봉합술이죠. 예,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해드린 거예요. 저는 극상근 수술하러 들어왔는데, 견갑하근이 그냥 눈에 보이길래 서비스로 해드린 거고, 여기 이두박근이 있고, 이쪽에 이제 문제의 극상근이 나타납니다. 힘줄이 이렇게 지금 끊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폭은 그렇게 심각하게 넓진 않았거든요. 사실 수술할 때는 요 폭이 넓은 분들보다는 이 깁수각이 끊어진 분들이 수술이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보시면은 깁수각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앞, 여기 뒤인데, 여기 딸려 있는 힘줄을 이쪽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수술은.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끊어진 사람하고 요만큼 끊어진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끊어진 사람이 훨씬 수술이 어렵죠. 왜냐면 이분은 이까지 당겨야 되고, 이분은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니까 간단하죠. 근데 이분은 비교적 뼈 조각이 끊어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줄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죠. 힘줄 두께가 거의 뭐 완전 종이에요, 종이. 예상대로 수술 전 MRI에서도 엄청 얇았잖아요. 힘줄이 굉장히 얇고 부실합니다. 이 두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거의 종이로 된 힘줄이다. 그런데 다행히 수술할 만했습니다. 봉합이 충분히 될 것 같았어요. 뭐 견봉도 좀 다듬어 드리고, 요 팔뼈고, 여기 힘줄 구멍이 나 있고, 요 이두박근인데 알통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이런 알통은 두고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연세 되시는 여성분들은 알통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냥 통증 예방 차원에서 여기서 그냥 잘라드립니다. 잘라드리면은 오히려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알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알통 많이 안 좋으시네. 알통 잘라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알통을 그러면은 그냥 잘라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 부실한, 이게 극상 회전근개고 얘가 알통이거든요. 얘랑 같이 꼬매드리면은 낫지 않을까. 어차피 버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팔뼈를 다듬고 뼈 성분에 녹는 심을 다시 받고 조그마한 심 받고 이제 힘줄을 짠 봉합했어요. 아까 이게 봉합이 될까 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박리를 했습니다. 이 중간에 사진 안 찍었지만 박리 아주 열심히 해서 아까 최초의 MRI에서 말씀드렸듯이 힘줄과 근육을 통째로 당긴 거예요. 통째로 당겨서 여기 있던 요 하얀 힘줄이 좀 있으면 일로 오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갑자기 뭐 허옇게 힘줄로 가득 차 있죠. 똑같은 데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뻥 뚫려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요 하얀 힘줄로 덮이는 게 이 사진이에요. 막 실만 막 있고,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요게 알통이에요. 알통. 이 알통을 제가 봉합하면서 아까 알통이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알통을 요 극상근 꼬맬 때 같이 봉합했어요. 요런 실들로 같이 봉합해서 이두박근이 여기 짠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알통을 이렇게 좀 잘라 드렸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콜라겐 패치도 넣어 가지고 보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굉장히 부실한데 그 아래쪽에 이두박근을 대서 이두박근과 알통을 같이 꼬매서 뼈에다 붙이고 그 위에 콜라겐 패치도 붙였죠. 그러면 세 겹으로 만든 거죠. 원래 힘줄이 너무너무 얇았는데 콜라겐 패치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보강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요 굉장히 부실했던 힘줄이 이렇게 지금 당겨져 왔고, 여기 이두박근이거든요. 이두박근이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이 이두박근이 여기서도 보면은 요 얇은 요게 이두박근이거든요. 이게 이두박근인데 보면은 요 이두박근이 이렇게 있고 제가 봉합한 회전근개 극상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랑 찰싹 붙어 있어요. 패치도 요 위에 얹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패치, 회전근개, 이두박근 이렇게 나란히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술 직후 사진이니까 뭐 사실 이렇게 꼬매놓고도 저는 이게 붙을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밖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전체 근육을 일로 훅 당긴 거거든요. 이 근육이 꽤 잘 늘어났어요. 이 전체 이렇게 볼록한 근육을 이렇게 당겨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근육이 다시 당겨가면서 이 우두둑 터질 수도 있겠다. 잘 붙으면 좋겠지만 어떡하지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수술 직후 사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건 옆에서 본 사진은 동그란 팔뼈 위에 이렇게 요거는 패치고요. 힘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두박근 같아요. 이두박근이 거의 구별이 안 가네요. 이두박근이 아까 좀 부실했잖아요. 원래 이두박근은 약간 실린더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가 부실하니까 꼬매니까 이렇게 펼쳐졌어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아마 요게 이두박근일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힘줄이 굉장히 좀 두꺼워졌어요. 수술 전에 엄청 종이장만 얇았는데 이렇게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한테는 계속 제가 불길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수술은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100% 좋을 수는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진인사대천명 환자분이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재활을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재활을 조심스럽게 하고 나름 환자분이 수술 직후부터 굉장히 상태가 좋으셨어요. 아주 협조도 잘하셨고 수술 후 3개월째 이렇게 잘 붙었고 뭐 저는 3개월째까지는 팔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팔도 많이 쓰고 오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환자분이 선은 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 후 3개월째 뵙고 보통 좀 오래 가는 분들은 6개월까지도 재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술 후 4개월 반 만에 치료 종결 잘 지내고 계십니다. 뭐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다행히 회복력이 좋으셔서 회전근개 극상근과 이두박근과 그리고 이식했던 패치가 모두 잘 붙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늘 같이 오시는데 두 분이 아주 행복해 하셔서 좋았습니다. 보통 부부가 같이 오시면은 한 분이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한 분이 이제 덩달아 더 열심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환자분이 좋으시니까 남편분은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하시고 좋았습니다.